자, 그럼 우리는 오늘 항등식 얘기 좀 해보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자,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배우고 집에 갈 거야. 하나만 배울 거야. 오늘이요? 응. 왜? 당황스러운 거야? 좋은 거야? 당황스러워서? 오늘 요거 딱 하나만 할 거 어디냐면은 정석책 순서상으로 세 번째 거 있죠. 항등식과 미정계수. 지금 페이지 넘버로 보면 48쪽에서 시작해서 57쪽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응. 오늘 요거 딱 하나만 배우고 갈 거야. 그래서 오늘 숙제는 48에서 시작을 해서요. 56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한 번 더 할게요. 네, 연습 문제는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일단 처음 우리가 배우는 동안에 연습 문제를 내가 한꺼번에 숙제를 안 내줄 거야. 중간에 진도를 멈추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연습 문제는 첫 번째 숙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거 하나만 딱 해볼 건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항등식 하나야. 자,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거든? 네. 그래서 중등에 대한 복습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중등 복습. 자, 항등식.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을까? 항상 성립하는 맞아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이 항등식이라는 녀석을 판단하게 될 때 말로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으로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식의 꼴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렇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 자, 근데 그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 그래? 이렇게 하자. 그냥 일단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항등식이라는 녀석을 중등 과정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식의 모양이 항등식일까? 중학교 때 배웠었던 여러 가지 뭐 식이나 단원들을 찾아봤을 때 좀 애매한가? 네. 이런 거.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을 전개하자. 뭐가 되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정답. 이렇게 써놓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네. 항등식이에요. 전 반대로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렇죠. x-2와 x-1의 곱. 어쨌든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지? 항등식이야.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축약해서 정리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결국 중등 때 배웠었던 곱셈 공식 그리고 인수분해 방법을 통해서 식을 전개하거나 분해하게 되는 형태들 모두 항등식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고등교과상으로 넘어와서 이 항등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중등 때 봤었던 첫 번째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요 말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듬어 볼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식 한번 볼까요? 항등식이잖아요. 두 개의 식에서부터 항상 성립한다? 라는 이 말보다는 조금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없을까? 이 두 개의 식을 참고했을 때? 아까 그 문제에서 X 값이 무한할 때가 봐봐. 이렇게 해서 두 변의 식이 똑같지? 그럼 여기는 미지수 x에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해 안 해? 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요. 이렇게 써볼까? 정의. 뭐라고 내리게 되냐면요. 미지수라고 부르는 값에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미지수에 뭐가 대입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 하나의 등식을 얘기하게 된다. 이렇게 써준 걸 우리가 바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요 내용.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식의 모양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미지수라는 녀석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미지수에 어떤 게 대입되건 항상 같은 결과가, 즉 일정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항등식이라고 돼 있는 녀석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형태란 얘기죠. 0에다가 곱하기 x를 한 것이 0이라는 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꼴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 좌변도 0이죠. 결국에 우변도 0이죠. 좌변과 우변이 같은 상태인데 미지수 x에 뭐가 대입되건 항상 0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바로 항등식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밑에 있는 식으로 내려와 보면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지. 자, 근데 머릿속으로 암산을 조금 해보자. 여기 보는 좌변을 전개하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오지. 통째로 다 이항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죠? 0은 0이다가 돼버리지. 결국 뭐야? 이러한 형태의 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네. 0은 0인데 어차피 0 곱하기 x 하면 0은 x는 소가 될 거니까.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항등식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런 식의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볼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하나의 식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식은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식이라고 부르죠? 네. 식. 식의 뜻. 식식이요? 그러면 말을 바꾸자. 그냥 식하지 말고 등식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자. 등호가 있는 식. 그렇죠. 등호가 포함된 식.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등호가 포함된 식을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형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방정식과 맞아요. 항등식으로요. 그러면 방정식이 뭐였죠? 미지수가 있는 식?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결정되는 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뜻도 적어줄게요. 뭐라고 부르게 되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하나의 등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항등식은 항상 참이어야 되지. 네. 방정식은 미지수가 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항등식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방정식들 중에서 항상 참이 돼야 되잖아. 항상 참. 다시 말하면 미지수에 1을 대입해도 참이 돼야 되고 2를 대입해도 참이 돼야 되고 그 어떤 걸 갖다 대입해도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방정식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를 어려운데요. 두 글자. 무한? 부정. 네? 부정.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봐? 오케이. 그럼 좀 이따 이것도 얘기해 줄게. 부정의 형태를 띠는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가 모든 실수인 방정식.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할 때 나왔어.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 문제 풀 때 해가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불능, 해를 구할 능력이 안 된다. 불능. 해가 많은 경우가 부정, 하나의 형태로 정할 수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바로 부정에 대한 얘기랑 연결을 지르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등호가 포함된 등식이다 라고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쭉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방정식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다라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항등식의 논리를 어디에도 이용할 수 있냐면 방정식의 풀이에도 이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방정식은 방정식만의 풀이법이 따로 있지. 그럼 항등식은 또 항등식이니까 또 항등식만의 풀이법이 따로 있겠지. 그럼 그 두 가지를 원래 따로따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게 방정식들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애들이잖아. 네. 그러면 굳이 항등식의 풀이법을 기억할 게 아니라 방정식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애를 찾아내는 방법을 쓰면 네. 해가 무수히 많은 애가 그럼 뭐라고?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에 대한 풀이법을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항등식의 풀이법을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찾는데 이용할 수도 있겠지. 네. 맞죠? 즉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분류를 가지는 거야. 하나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영역들 안에서 일부분,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만 따로 뽑아서 항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을 때 항등식의 풀이법을 이용해도 되겠지? 혹은 방정식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애들을 찾는데 이용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긴 하지만 풀이법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공부할 게 가뜩이나 많은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공부할 게 확실히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현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 나가게 되잖아? 그럼 일반적인 방정식 문제를 풀이할 때 이 항등식의 논리를 갖다가 차용해서 쓸 수가 있어. 항등식의 논리를 갖다 쓰는 게 가능해져. 그렇게 돼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일반 방정식 문제 푸는데 항등식 필요하겠지. 항등식에 대한 기본 논리가 필요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항등식 단원이 되게 중요한 단원으로 떠올라. 즉 수학상에서는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빠지고서는 설명이 되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항등식이라는 녀석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얘기하고요. 앞으로는 항등식 형태를 나타낼 때 0 곱하기 x는 0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을 항등식으로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항등식 어차피 미지수 x를 포함하고 있죠. 등호도 포함하고 있죠. 방정식일 거란 말이죠. 그 방정식들 중에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바로 우리가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라는 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항등식이라는 녀석에서 우리는 항등식을 어떻게 하면 문제로 접근을 해서 풀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항등식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항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항등식 만들기 그냥 판별이라고 써볼까? 자, 항등식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어진 식이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문장을 보면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장이요? 네, 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은 항등식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적용 거부인가? 그렇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근데 직접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등호라는 녀석이 포함되잖아? 네. 그럼 무조건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식의 얘기들이 등장을 하느냐? 기본적인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어진 식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항등식이에요. 확인됐죠? 네. 자, 혹은 두 번째 이렇게도 나오겠죠. 주어진 방정식에 해가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다.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숫자든 가능하다. 모든 실수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겠죠. 확인됩니까? 혹은 세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식이 뭐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냥 아예 못을 박아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표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1, 2번은 앞에서 해석을 했지만 3번은 처음 해석하는 거거든. 네. 항등식이 아니라 뭐뭐에 관한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거 왠지 있었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죠? 자, 뭐뭐에 관한 무슨 뜻일까요? 모모에 관하니까 네. 모모의 값을 상관없어요. 자, 요거에 대한 이거를 해석하기에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 처음에 배울 때 있지. 그때 선생님이 식 설명할 때 뭐 예를 들어 x에 관한 몇 차냐라고 물어봤었던 거 기억나니? 네. 즉 x에 관한 식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썼었지? 어떻게 해석했지? X에 관한 식이요. 그럼 반대로 x에 관한 몇 차냐라고 물어보면 X 있는 것만. x만 미지수로 생각하고 네.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라 그랬지. 네. 다시 말해서 x에 관한 식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x만 미지수로 취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로 취급하게 되는 거지. 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뭐뭐에 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식에 y라는 문자도 나오고 막 나와. y에다가는 아무거나 대입하면 될까? 식에 xy라는 두 가지 문자가 다 나왔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써보자고요. 내가 3x 플러스 a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주어진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랍니다. X에 관한. 네, 주어진 식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x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여기서 문자는 누가 되는 걸까? X. x만 문자야. 확인됩니까? x만 문자야. 그럼 a는 상수로 취급을 해야 돼. 네. 다시 말하면 x에다가만 아무 숫자나 다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x가 숫자는 내가 아무거나 막 대입할 거니까 계속 바뀌겠지. 네. 계속 바뀌게 될 때 이때 a 값은 계속 바뀌면 될까 안 될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되겠죠. 왜냐면 위에서 x에 관한 식 x만 미지수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로 취급하라고 그랬지. 상수의 뜻이 뭐예요? 상수는 정해지고. 정해져 있는 수.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x에 관한 항등식이야. x만 문자로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x만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야. 즉 1이 들어갔을 때도 주어진 식은 성립해야 되고 2가 들어갔을 때도 주어진 식은 성립해야 되고 3이 들어갔을 때도 성립해야 되고 0이 들어갔을 때도 성립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A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어진 식을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A가 바뀌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바뀌게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즉, 이 주어진 식을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A 값이 x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 그럼 A도 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어떻게든 항등식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든 얘는 무조건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x도 변하면서 a도 같이 변하지. A하고 X. 그렇죠. a와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적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제 얘는 가능해지는 거지. 확인됩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확인돼요? 그럼 자,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3x 마이너스 2y가 ax
플러스 by라고 썼습니다. 확인됐어요? 주어진 이 식이 x와 y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해석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현이가 생각해봐. 변하는 숫자는 누구야? 변하는 문자는? 그렇죠. x랑 y 두 개가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딱 고정이 되어서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a와 b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4하고 마이너스. 그렇죠.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때 여기 보이는 이 a와 b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수지.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수로 처음에 표현이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3이랑 마이너스 1을 찾아내게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문자도 아니야. 문자는 x, y니까. 그럼 문자 앞에 있는 숫자지. 뭐라고 불러? 문자 앞에 있는 숫자는 개수. 개수. 문자와 곱해진 수. 개수지? 근데 얼마인지 모르는 개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개수들은 미, 정, 개, 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 정답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 개수. 그래서 이 미정 개수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 될 수도 있겠지.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아닌 다른 숫자가 나와버리면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어? 없겠지. 즉 항등식이 됨을 판별해내는 방법, 결국에는 뭘 하게 되는 거냐? 우리는 앞으로 미정계수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 미정계수를 찾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미정계수를 찾는 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거든.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저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미정계수법이라고요. 네,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정계수법에 대한 얘기를 눈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책에 여기 있다. 50쪽. 그리고 50쪽 책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쳐놓읍시다. 중간쯤에 보면 빨간색으로 정석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거기 미정계수를 찾는 법 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이랑 그렇죠. 거기다 밑줄 하나만 쳐두세요. 실제적으로 항등식이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는 논리는 맞는데 이번 단원에서 주요한 문제들은 전부 다 그 두 가지 방법을 해석해낼 수 있냐, 사용할 수 있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기에 되기에 밑줄 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수치대입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수치대입법. 뭘 얘기하는 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수치를 대입할 거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치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지? 창피하다 얘기 아니잖아. 뭘 얘기하는 걸까? 맞아요. 그냥 하나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 마음대로 숫자들을 대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이 수치 대입법은 누구와 비슷한 거냐? 우리가 고등교과상에서 배우게 되는 항등식의 정의에서부터 착안된 방법이 되겠죠. 좀 전에 얘기한 항등식의 정의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지?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다시 말하면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입하는 첫 번째 방법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5를 계산한 게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5다라고 썼습니다. 확인돼요? 네. 주어진 식은 지금부터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우린 이걸 딱 보는 순간 a가 1이고 b가 3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x에 아무거나 숫자를
대입하자는 거죠. 확인돼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입할 수 있는 애 누가 있을까요? 이때는 정말 마음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1을 딱 대입해요. 그럼 좌변이 얼마가 되죠? 10이요. 네, 10은 a 플러스 b 플러스 5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5다. 자, 그럼 두 번째 뭐 대입해 볼까요? x에 2 대입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8 더하기 5입니다. 네. 얼마죠? 네, 이게 4a 플러스 2b 플러스 5죠. 그러면 2항에서 정의하면 2a에다가 플러스 b를 계산한 게 6 되는 거죠. 네. 확인? 이때 이 두 개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a, b 값 나오는 거지?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자고요. 그럼 a가 얼마예요? 1이고 b는 당연히 4.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입니다. 뭔가 어려워지면 이게 잘 쓰나요? 응? 그치. 이제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 맞아. 저건 정확해. 비교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의문이 나오는 게 당연해. 자, 이걸 왜 하게 되냐면요. 이제 문제 예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드려 볼게요. 자, 우리 곱셈 공식에서 변형 공식 할 때 몇 가지 공식들을 우리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뭐가 있었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네. 10제곱? 10제곱 너무 큰가? 아, 괜찮아. 10제곱 해. x의 9제곱부터 해서 빵 나오죠. 그거 말고 a1의 x의 9제곱 플러스 a2의 x의 8제곱 플러스 a3의 x의 아이씨 a3인데 a3의 x의 7제곱 플러스 등등등 해서 얼마까지 가야 되는 거지? 두 개 더하면 10 돼야 되니까 1인가? a 10까지 나오면 돼요. 이렇게. 아, 지워지는 건가요? 네, 이렇게. 얘는 이거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 당연히 주어진 식은 뭐가 돼? 항등식이지? 네. 확인돼요? 이 상태에서 주어진 식에서 보이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10까지의 합은 얼마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딱 뭐야 이게? 개수의 총합이지? 네. 개수들의 총합. 확인돼요? 이렇게. 네. 문제 너무 어려워? 아니, 근데, 어. 알았어. 그럼 문제 바꿔. 그쪽 답이 뭐예요? 이거? 네. 10. 10이에요? 응. 자, 그럼 나중에 생각해, 그러면. 이걸로 바꿔. 쉬운 걸로 가자. 5제곱만 할게. 이번에는 그냥 완전 제곱이야. 전개하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알아, 몰라? 안 해왔잖아. 모르는 게 맞아. 얘를 a0의 x의 5제곱 플러스 a1의 x의 4제곱 플러스 a2의 x의 3제곱 플러스 다 써줄까? 어차피 몇 개 안 되는데 a3의 x의 제곱 플러스 a4의 x 플러스 a5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이거 한번 찾아볼래요. a0부터 a1 a5까지 더한 게 얼마냐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지금 현재 눈앞에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요, 1을.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야. 두 번째는 항등식의 논리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1을 넣어서. 맞아. 딱 수치 대입법 문제지? x에다가 1만 대입하는 순간 여기 보이는 5제곱, 4제곱 같은 애들이 다 사라지잖아. 이런 애들이.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하게 되느냐? x에다가 그냥 바로 1을 대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편의상 2의 5제곱이라고 쓸게요. 이게 a0부터 a1,
A5까지 합이 되겠죠. 네.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잖아. 요거 요 식에서 네. 뭐야? 모든 개수의 총합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식에서 전개를 했을 때 모든 개수의 총합을 찾는 하나의 방법을 배운 겁니다. 수치 대입법이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개수의 총합을 찾기 위해 x에다 1만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A0 플러스 A2 플러스 A4만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A0는 5차항 개수, 뭐 이상한데. 잠시만요. 3차항 개수, 네. 1차항 개수, 홀수차항 개수의 총합이에요. 그럼? 0? 아닌데? 어떻게 0이 될 수 있어? 여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1 대입해서 얘네들을 다 남겼잖아. 다 남겨봤잖아. 근데 이번엔 A1하고 A3는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지. 네. 그래야지만 얘네만 남을 거 아니야. 마지막도 없어요. 응, 마지막? 그렇지. 마지막 것도 없애야지. 1, 3, 5번을 다 없애라는 얘기지, 그냥. 네. 그래야 0, 2, 3만 남기게 될 거니까. 1, 3, 5. 네. 어떻게 해야 될까? 1, 3, 5만 없으려면. 네. 이거는 여기다 그냥 마구잡이로 대입하자니 애매해. 네. 없어지려면 결국 0을 대입해서 없애야 된다는 얘긴데 요놈은 0 대입해서 없앨 수도 없어. 네.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일단 대입해봐. 그러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0은 그래서 0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a0 네. 플러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가 돼버리지? 네. 근데 0만 대입해서는 해결은 안 되잖아. 갑자기 얘네들 요거를 없애면서 부호도 마이너스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플러스 부호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랑 연결 지으면 돼. 잠시만요. 얘네 두 개를 빼기. 합하면 잠시만요. 1, 3, 5만 남겠지.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빼야지. 그러면 2의 5제곱에서 0을 빼죠? 네. 뭐가 된다? 2의 5제곱은 2 빼면 2배의 A0 플러스 A2 플러스 A4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A0, A2, A4를 더한 거는 그렇죠.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수의 총합, 지금처럼 개수의 총합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따른 특정 항들의 개수의 합도 찾는 게 가능하겠죠? 확인돼요? 이런 식의 문제들로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네. 그랬을 때 이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개수의 총합 찾는 거, 그리고 특정형의 개수의 합 찾는 거, 이게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복소수를 배우고 나잖아요?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초적인 얘기들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치 대입법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는 굳이 이런 쉬운 식에서는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 뭐야? 식이 복잡해질 때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까? x 플러스 1에다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의 플러스 b를 계산한 식이 모양이
확인됐죠? 이게 뭐 cx의 세제곱 플러스 d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야. 그리고 a, b, c, d 값 찾으래.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기? 전개해서 봐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이거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도 돼. 수치. 첫 번째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 1 되지. 네. 0, 0이니까 b만 남지. 네. 0, 0, 0 하면 찾아지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또 찾아나가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면. 그럼 여기를 또 마이너스 3으로 이제 바꿔도 되겠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대입해볼까? 두 번째. 1. 그래, 1. 그러면 여기 2 되지. 그러면 아니다. 1 말고 마이너스 1부터 하자. 마이너스 1이요? 그럼 0 돼서 좌변이 0이 돼버리잖아. 네.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 5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 8. 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D를 뭐라고 쓸 수 있어? C 플러스 8. 네. 그러면 하나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다시 X에다가 뭐 1 이런지 대입해 보는 거지. 그러면 2가 되면서 2 곱하기 3, 0이네? 아, 잠시만요. 네. 여기만 남겠지? 네. 마이너스 A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 2A는 다시 1 대입하면은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D 대신에 요거 대입해도 되잖아? 그럼 2C 플러스 10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마이너 A가 C 플러스 5라고 써도 되지? 그러면 우리는 남은 문자 D도 C에 관해서 표현됐고 A도 C에 관해서 표현됐고 이제 숫자 하나만 더 대입하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해서 C를 찾아버리게 되겠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A랑 D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법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에서 또 그럼 또 고민이 드는 거야. 아,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전개하면 편할걸? 그치? 그래서 완벽하게 방법 자체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녀석을 제공해주고는 있지만 꼭 이걸 써야 되는 문제다라는 건 없어. 꼭 이걸 써야 되는 없어. 바꿔 말하면 여기서도 이거 전개할 줄만 알잖아? 네. 그럼 사실 이거 구하는 거 일도 아니야. 네.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건 절대 없어. 단지 요걸 쓰면 나한테는 조금 더 편하겠구나. 나는 요게 더 편하더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문제 풀 때 그냥 다 정리했어요. 응? 아까? 편한 대로 해. 진짜로 상관없어.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정확하게 답만 구해서 유추해서 풀어낼 수만 있으면 둘 중에 방법은 말 그대로 정말 취사선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개수 비교법이에요. 이 개수 비교법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개수를 비교하라고 시키고 있지? 그럼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비교되는 개수들이. 즉 다시 말하면 이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중등교과상에서 배웠었던 항등식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등식의 형태라고 불러볼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그 내용.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개수 비교법이야말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전개를 한 후에 차수가 같은 항, 즉 동면끼리 그냥 비교를 해서 맞춰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비교하기 제일 좋은 문제가 바로 얘가 되겠네요. 여기. 네. 그죠?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앞에서부터 어떻게 되죠?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자,
자, 전개할 때 원래대로 우리 옆에다 붙여 쓰지? 근데 하나 팁 아닌 팁. 이제 이렇게 전개하면 2차항 나오지? 여기다 적어버려. 동약기로 이렇게 차수 맞춰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전개해서 마이너스 ax 붙이고 마이너스 3 쓰면 되지? 이제 쭉 풀어. 그러면 3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a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다시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a 플러스 3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3. 여기인데요? 이제 비교. 그러면 c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먼저 비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a가 얼마 되죠? 요거니까 마이너 8. 그러면 이제 D값 찾을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야. 편한 방법 아무거나 취하셔도 상관없어요. 개수 비교를 하건 수치 대입을 하건.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개 후에 동류항들끼리 비교하는 방법도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거만 딱 가지고서 우리 51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눈으로 한번 볼 거거든요. 첫 번째 거,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풀어보라고 했지. 현이 뭐 할래? 전개할래? 아니면 비교할래? 첫 번째 거. 너한테 편한 거. 이게 이렇게 고민할 문제야? 일단은 영어를 넣어보니까 D가 나와서 D 하나는 나오는데 나머지도 다 찾아야 되잖아. 근데 저는 그냥 전개해. 내가 뭐 전개한다고 해서 너를 뭐 미쳤어? 막 이런 거 안 해. 전개한다고 하면 오케이. 존중합니다. 전개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거는? 이것도 전개?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그거일 것 같아요. 넣어보면 뭐 루트 3이랑 숫자 나와서? 네. 오케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오히려 조금 뭐랄까 수치를 대입해보는 쪽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근데 이거 그렇게 안 하면 못 풀지 않아요? 아니, 전개해서 풀 수 있어요. 보여줄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기본 문제 3-1의 두 번째 거야. 자, 전개해서도 풀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갈 거야. x-1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에다가 fx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때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랑 같다. 얘가 항등식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쉽게 가자고요. 좌변 몇 차식이죠? 우변? 4차식. 그럼 좌변도 몇 차식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보는 fx가 몇 차여야 될까요? 1차식.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1차식을 나는 먼저 형태를 이렇게 정해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개를 할 건데 필요한 애들만 전개할 거야. 전체 다 전개 안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요. 일단 여기 4창 나와 있죠. 개수 1이죠. 여기서 4창만 찾는 거예요. 정답. 그러면 지금부터 M은 신경 쓰지 마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3차항 개수 봤더니 뭐예요? 3차항의 개수 0이죠. 3차항만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3차항 될까요? 3개의 식에서 3차가 되려면 일단은 3차가 되려면 요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n이 개수가 되겠죠. 또 3차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것 뽑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이네요. 0이네요. n이 1이죠. 여기까지 딱 찾고 났으면 끝난 거야. 이제 x-1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숫자 대입해서 a, b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뭐 대입해볼까? 뭐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대입하지 않고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지? 그냥 이렇게 딜거 하면 그렇지. 그냥 요거 또 필요한 것만 전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3인 거 알았고 A 2창만 찾으면 되지? 2창 되려면 이거죠. 네.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이거 요거밖에 없죠. 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가 A. 이렇게. 전개해도 돼요. 그게 다 저는 안 돼요. 여기서. 아니 머릿속으로 하지 마. 이거 전개하는 것 때문에? 네. 이거 전개해서 필요한 항들 찾는 거 가르쳐 줄게. 그럼 또 팁 아닌 팁을 또 하나 던져줄게. 이게 세 개가 되는 걸 몰랐어요. 두개 중인 거. 그러면 팁은 이거야. 내가 만약에 n차 항의 개수를 찾는 거거든. n차 항의 개수 찾기. 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예로 따라가 보자고요. 요 예에서 따라가 보는 거야. 여기서. 확인되죠? 네. 그러면 저식을 저대로 놓고 보면 힘들어. 어떻게 놓냐면요. 일단 저식을 내림차순으로 써버려. X에 돼 있어요. 그래야 큰 거부터 우리는 확인하면서 가거든.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4차 항의 개수 찾을 거야. 그러면 4차 항이 만들어져야 되지. x의 4제곱이 만들어져야 되지. 만들려면 앞에 것만. x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x에다가 x가 필요하지. 이걸 찾는 거야. 그러면 개수들만 가져올 거니까 바로 1이다. 그럼 자, 두 번째 3차 항을 만들고 싶어. 자, 그럼 이제부터 고민인데 지금 나올 수 있는 항들 보면은 2차 항 아니면 1차만 나올 수 있지. 그럼 결국 3차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2차에다가 곱하기 1차를 하는 경우밖에 없지. 어차피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2차 항 누구야? x제곱이지? 1차 항은 X요. 여기 하나 있지? 2x가 앞에 거. 그 다음에 다시 x의 제곱에 곱하기 x도 되지? 이 x는 여기. 뭔가 분배된다고. 어차피 전개하는 건 하나씩 다 분배하면서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분배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항을 몇 개 골라야 되냐면 3개의 식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항을 3개 골라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몇 개밖에 안 골랐어. 2개밖에 안 골랐지. 그러니까 뒤쪽에 누가 붙어야 돼? x가 나오면 안 되지. x가 여기에 또 붙어버리면 3차가 아니게 되잖아. 여기에 상수 붙어야 되잖아. 네? 상수가. 잠시만요.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요걸 다시 갈까? 자, 이 상태에서 3창 만들고 싶거든? 앞에 있는 항에서 뭐 뽑을래? X의 제곱. x제곱. 가운데 있는 항에서는 X. x. 마지막 항에서는 X. 아니죠? 상수 나와야죠. 네. 네. 3차니까요. 네. 다시 x의 제곱이고 여기서 뭐 뽑아요? 마이너스 네, 상수. 마지막에 뭐 뽑아요? X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건 뭐 어차피 하면 되니까. 자, 다시 이제 이거 왜 3이라고 써놨냐, 나.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2차 항을 만들 거거든요. 2차 항 만들고 싶어. 앞에 거에서 뭐 뽑아요? X의 제곱. x의 제곱. 그러면 2차는 이미 끝났지? 네. 중간에서 뭐 나와야 돼? 맞아요. 곱하기 상수. 마지막에 뭐 나와야 돼? 상수. 무조건 세 번 이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3개를 나와야지. 우리가 전개하게 되면 하나도 빼놓고 곱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3개의 항이 곱해진 상태면 3개가 등장해야 되니까. 네. 4개가 곱해지면 네. 4개가 곱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자, 2창 나오는 게 뭐 이거 하나밖에 없나? 아니. 또 뭐 있을까? 마이너스 3 하나. 그렇죠. 앞에 거에서 상수 나오고 곱하기 x랑 x 나오면 되지? 파란 x랑 빨간 x로.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차
1차는 x 마이너스 3하고 x하고 1창? 그래, 좋아. 1창은 그럼 현이가 만들어 볼 거야. 1창이 나오고 싶어. 처음 거에서 뭐 나와야 돼? 상수.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x요. 파란 x. 그 다음에는 플러스 2. 그렇지. 또 상수. 자, 이거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뭐야? 또 마이너스 3. 상수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랑 또 상수 곱하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네.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 이게 이렇게 바뀌어.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x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1에 10제곱을 전개했을 때 개수들이 등장해. a0에 x의 10제곱 더하기 a9에 x의 9제곱 더하기 왜 여기 10으로 하자. 번호 맞춰서 가자. a8에 x의 8제곱 더하기 등등등 해서 a0까지 이렇게 돼 있어. 네. 전개한 식이야. 이때 a8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래. A8이요. 이런 걸 찾을 수 있어. a8은 뭐야? 8차항의 개수지. 그러면 일단 얘를 생각하는 거지. 8차항의 개수다. 또 문제에서 본것 같아요. 특정 항의 개수를 많이 찾아버리는 거. 이거 문제에서 못 봤어. 이거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나오는 이항 정리된 얘기라서. 여기 있던 것 같은데. RPM에? 그럼 이거 문제 아니라 다른 문제일 거야. 이렇게 특정 하나를 꼭 찍은 거는 아마 전개가 가능한 정도. 자, 8창의 개수잖아, A8. 그죠? 그럼 8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8차항이 되려면 일단 여기 보니 식부터 보는 거야. X 플러스 1이 몇 개 있어? 10개 있지. 다시 말하면 10개의 식에서 숫자들을 뽑을 거지? X 몇 번 뽑아야 되니? x 8번. 그렇지. X가 8번. 그럼 나머지 상수가 몇 번? 2번. 그렇죠. 뭔가 할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순서 바꿔가면서 상수, xxx, 상수 x, 상수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자리 막 바꾸는 거지. 다시 말하면 x 8개랑 상수 2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맞춰서 하나씩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네. 확인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결국 이거지. 10개의 x 중에 8개를 뽑잖아? 그러면 남은 자리, 안 뽑은 남은 자리는 상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10개 중에 8개 뽑는 거. 우리 어떻게 하면 돼? 10개 중에 8개. 10개의 x 중에 8개의 x를 뽑는 방법. 뽑는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 이거? 10개 x 중에 8개 x를 뽑는 거예요? x는 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이렇게 10개가 곱해져 있겠지. 그럼 각각의 식에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있겠지? 네. 그러면 생각해봐. 어차피 나는 x는 8개 써야 되고 상수는 2개 뽑아야 되지. 여기 있는 10개의 식들 안에서 x를 8번 뽑잖아? 너 x 쓸 거야, 너 x 쓸 거야, 너 x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뽑는 거야. 일단 뽑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애는 당연히 뭐겠어? 상수겠지. 그럼 10개 중에 8개의 x를 뽑는 거랑 10개 중에 남아있는 상수 2개를 내가 뽑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겠지. 왜? 10개 중에 2개를 뽑는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10개 중에 2개를 남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잠시만.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경우의 수? 맞아. 그래서 10개 x 중 하지 말고 쉽게 계산을 하면 10개의 상수들 중에서 2개의 상수를 뽑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 10 곱하기 9? 10 곱하기 9. 그리고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잠시만.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몇 개?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순서 상관없으니까. 누굴 먼저 뽑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A8 바로 얼마야? 45. 끝.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시켜서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지.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 논리야.
그럼 요 논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식들 굳이 전개라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나올지 확인을 하면서 따라가도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n차식의 개수를 찾는 방법 지금 지워지긴 했지만 원래 우리가 찾았던 방법 있죠. 여기식에서 아, 네. 그 방법은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이 훨씬 더 다채로워질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리고 걔가 나중에 이렇게도 응용이 될 거다 라는 얘기로. 자, 그러면 우리 뒤로 한 점 넘겨볼까? 오늘은 문제를 조금 보고 가고 싶어. 자, 뒤로 한 점 넘기면 기본 문제 3-2번 문제 보이죠? 1번 아니에요. 1번 했잖아요. 자, 3-2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모두 구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 있었어요. 시험 문제 있었지? 자,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을래? 2차 이하의 다항식. 1차. 아니요? 0차도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3-2번에.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식의 모양이 2차 이하지. 네. 2차식도 돼. 네? 아, 그래요? 이하잖아. 1차도 돼. 상수도 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그냥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저는 2차 안면인 줄 알고 풀 때 AX 플러스 B라고. 그러면 큰일 나. 문제에 따라서 간혹가다 정답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제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2차식을 쓰잖아요. 최고차항인 A가 개수인 A가 0이 되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은 2차 이하지. 0이 돼도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px가 이렇게 생긴 건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제 대입해서 쭉 전개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겠죠. 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겠죠. 네. 아니면 내 마음대로 숫자 대입해도 되겠죠. 오, 네. 그럼 이번 문제는 전개하는 게 편하겠어? 숫자 대입하는 게 편하겠어? 이거요? 아, 잠시만요. 이거요? 이게 왜 이렇게 고민할 문제지? 전개 아닌 것 같은데. 응? 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어, 여기 옆에 나왔는데 어. P0은 마이너스 1이라고. P형은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어요. 네, 만약에 0을 넣으면 네, B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네. 0은 0이 그쵸. 0은 0 되면 뭐 0이 0 되면 안 되잖아요. A, B, C를 찾아야지만 뭐 PX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게 이제 되게 고민이거든. C가 맞아. 이렇게 된 식인가 지금? 네. 이게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지금처럼 이걸 대입해? 전개해? 라는 고민이 막 들잖아? 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딱 3초만 생각해. 3초요. 대입할까 전개할까 딱 3초만 생각해보고 결론이 안 나잖아? 그냥 아무거나 해. 어차피 둘은 같은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서 빨리 푸는 게 나아. 그럼 자, 우리는 지금 현재 px라는 녀석을 이걸로 잡아놨었잖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px지? 그럼 p 0이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지? 네. 그럼 바로 우리는 이 c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면 c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는 전개할 거야. 그냥 쭉. 그럼 좌변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ax의 제곱에 플러스 bx가 되고 그걸 완전 제곱은 px제곱이니까 ax의 그렇죠. 플러스 bx의 제곱으로 끝입니다. 그죠? 네. 왜냐면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또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면 돼? 전개. 또 전개. 그러면 a의 제곱에 x의 4제곱 플러스 ab x의 3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x의
제곱이 되죠? 근데 아니 이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요? 네. 그래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얘가 a의 x의 4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해보면 첫 번째. 0이에요. b가 0이에요? 아니 일단 a의 제곱이 뭐예요? A a요. 그 다음 두 번째. a, b를 곱한 거는요? 0이요. 0이요. 세 번째. b의 제곱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가 0입니다. 그러면 b는 0이 돼도 되고요. 그죠?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어도 돼. 0이 아니라면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1이면 되겠네요. 1로 나는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번엔 b가 0입니다. 그럼 a가 얼마여야 될까요? 0이 돼도 되고요. 또 1이면 되겠죠? 여기서. 근데 일단 겹치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확인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식은 a가 0이고 b가 0일 때. 그럼 당연히 px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상수항만 존재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1일 때. 그러면 px는 x-1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b가 0이고 a가 0인 건 위에서 찾았죠? 무시? 그러면 a가 1이고 b가 0일 때. 그럼 px는? 그렇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종류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풀었으면 다 풀었어. 그러니까 너무 긴 고민은 하지 마. 어차피 이 방법을 택해서, 즉 얘를 택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안 풀리고 얘를 택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조금 더 고생할래 안 할래의 차이뿐이야. 근데 조금 더 고생하기 싫다고 이걸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고민할 시간이면 고생해서 문제 다 풀고 끝내. 그러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3-3번 문제 또 볼까요?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 이 식을? 그냥 항등식이 아니라? X, Y에 대한. 그렇죠. x, y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럼 x에 관한 항등식, 주어진 식 어떻게 할래요? 전개할래요? 숫자 대입할래요? 저는 정리해요. 정답. 그럼 바로 그냥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버리면 되겠죠? 1차식이니까 전개하기 부담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볼까요? x-y는 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마찬가지로 x, y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번 문제는 이거는 뭐 전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동량도 안 보이고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거를 한 개로 만드는 거예요. 한 개로? 그러니까 여기 문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 x, y가. 네. 그거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꾸자? 네. 정답.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똑같은 항등식이잖아.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 풀든 상관이 없었지.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갈려. 3-3의 두 번째 같은 문제가. 자,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보면은 x-y가 2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거를 만족하는 이라는 얘기가 등장했잖아요. 네. 즉, 특정한 하나의 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 이제 추가적으로 뭘 만족시키라고 했냐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y 플러스 cy 플러스 4는 0이다.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주어진 식은 항등식인 건 맞아. 항등식인 건 맞아. 왜냐면 만족하는 모든 x, y에 대해 주어진 식이 성립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아무거나 내 맘대로 랜덤하게 x, y의 숫자를 대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안 되냐?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다시 말하면 얘가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이걸 만족하는 x, y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냥 그건 3하고 1 해놓고. 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수치 대입법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대입할 때는 항상 0을 끼고 가. 그래야 계산이 편해져. 그래서 나는 x에 2를 대입할 거고 y에 0을 대입할 거야. 그럼 바로 4a 플러스 4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그럼 두 번째 뭘 대입할까? x에 0을 하고 y에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야. 그러면 0, 0 여기 바로 남지? 마이너스 2c 플러스 4가 0이거든. 그럼 바로 c가 2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되지? 그건 아무거나 세 번째 x에다가 3, y에다가 1 한번 가볼까? 그러면 9a잖아요. 그래,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3이지? 그럼 플러스 3b. 그 다음에 cy니까 y가 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4까지 하면 6. 이건 0. 그럼 바로 b가 1. 이렇게. 이게 수치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저는요 전개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두 개의 식을 아까 현이 말한 대로 하나의 식으로 합쳐야 돼. 즉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합쳐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합치게 될 때는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이 있었지? 그 조건을 y는 x 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절대적으로 y는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 그냥 난 이게 익숙해서 y보다는 x가 더 쓰기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야. x는 하고 바꿔도 상관없어. 자 그럼 y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y가 있는 자리에 대입하는 거지. 근데 나 할 때마다 바꿔서 써요. 그건 문제 풀 때마다 네가 좋을 대로 상황 맞춰서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제 가보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에다가 x하고 x 마이너스 2를 곱하고 플러스 c에다가 x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겠지? 이 창부터 찾는 거야. 그러면 일단 ax 제곱 있고 여기다가 bx 제곱 있겠지? 1차 항 마이너스 2bx 나오고 다시 cx 나오겠지? 상수항 마이너스 2c에다가 플러스 4 나오겠지? 저기 다 0이네요. 그럼 는 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 정리부터 정리를 해놓고 나면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b에다가 플러스 c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c에다가 플러스 4가 0 되는 거지? 그럼 x에 이젠 아무거나 대입해도 될까 안 될까? 저기 뒤가 0인가요? 응? a 플러스 b.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야이씨 인간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이 식의 정체가 뭐였어? x, y가 나 항등식이었지. 그래서 x, y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그냥 풀었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잖아. 두 번째 방법은 식을 고치라 그랬지. y는으로. 그럼 y 자리에 대입해서 썼지. 그럼 이 식의 정체가 뭐야 이제? 그래,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 처음에는 xy에 관한 항등식이었는데 그게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a, b가 얼마일지 우리 알아 몰라? 몰라. 그냥 x에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는 거야. 대입해도 아무거나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어떤 식의 모양이 돼야 돼? 이 x와 곱해지는 이 숫자가 얼마? 0. 곱해지는 이 숫자가 얼마? 여기 보이는 상수는 얼마? 이렇게 가는 거지. 0, 0, 0으로. 그래서 고등교과에서 나왔던 항등식의 꼴, 0 곱하기 x가 0이 되는 꼴. 그 꼴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 여기서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대입하고 전개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르잖아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x랑 y라는 두 개의 문자를 그대로 이용하는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으로, 그 다음에 식을 전개하는 방법에서는 두 개의 문자가 나오면 골치 아프니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확인돼요? 아무래도 x, y 두 개를 다 보는 것보다 하나가 편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풀이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확인? 자, 마저 구하고 가자. 여기 C값 얼마였지? 2. 그럼 대입하면 B값 얼마지? 그럼 A값은요? 네. 어쨌든 똑같이 나오는 건 확인은 되잖아요. 확인됐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또 가볼까? 자, 3-4번입니다. x에 관한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때 상수 pq 값을 찾으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요? 나눠 떨어질 때?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이거는 맞아. 근데 또 어떻게 하죠? 아,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 거기다 밑줄 하나 치세요. 나누어 떨어질 때. 아, 나누어 떨어질 때 말고 나누어에다가만 밑줄 치세요. 나누어.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외워줘야 될 하나의 팁이거든요. 앞으로 다항식을 나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이라고 부르는 식 있죠. 검산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하려고 생각을 하십시오. 무조건 검산식 만드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도 3-4번 문제에서 나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검산식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불러볼까요? 처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은 네, 나누는 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 그쵸. 하고 이제 qx qx. 근데 지금은 qx라고 쓰지 말고 그냥 비어만 둡시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찾을 거라서. 또 비어만 두는 거예요? 네, 일단 비어만 두자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나오면 뒤에 플러스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검산식이라는 걸 만들었지. 이 검산식 생각해봐. 뭐 하는 게 검산식이었지? 뭐 하는 게 검산식? 검산식.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검산식이라고 불렀어?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 갑자기? 오늘 항등식을 배워서? 검산식은 그거잖아. 나눗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게 검산식이잖아. 네. 즉 검산식을 계산해서 원래 있던 수랑 똑같으면 제대로 했구나라고 우리 판단을 하지. 다시 말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는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검산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이게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좌변이 3차야. 우변 몇 차 돼야 돼? 3차요.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1이요. 그러니까 여기 x야. 그 다음에 상수 나와야 되지. 뭐라고 써야 될까? q랑 무언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8 돼야 되지. 네. 그럼 뭐라고 써? 마이너스 q분의 8. 이렇게 써놓고 이거 전개하면 얘예요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맞죠? 혹은 숫자 대입해서 PQ값 찾아도 되죠. 그러면 저걸 전개해서 네. 그 마이너스 q분의 32는 P다. 플러스 q는 p다 이렇게. 근데 그걸 왜 하냐고. 우리 봐봐.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된다 그랬지. 야, 굳이 이 P는 1차항인데 1차항은 얘랑 얘랑 곱해야 되지. 이렇게 곱해야 되지. 굳이 PQ라는 문자 두 개를 다 써가면서 찾을 필요 있을까? 너무 빡세잖아. 네. 2차항 찾자. 여기 2차항 없잖아. 개수 0이잖아. 네. 그럼 2차항에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Q분의 8이지. 2차항이 없었구나.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잖아. 이렇게 하면 Q값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Q가 2. 그러면 마이너스 4. B값 바로 마이너스 4? 좋아. 저 안에 뭐 아니야?
아니 깜짝아. 지금 상수가. 알았어. 그럼 이제 P값 찾자고 P값. P는 어떻게 찾을까? 1차항 찾는 거지? 그럼 1차항 얘랑 상수 곱하면 되지. 네. 곱하면 마이너 1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지? 네. 플러스 2가 되는 건가? 네. 이게 P네. 그러면 확인돼요? 오,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이렇게 전개해도 되겠지? 아니면 그냥 숫자 대입해서 찾아도 되고 편하신 대로.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나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앞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미친 듯이 볼 거거든. 이거 그리고 이거 정말 지겨울 때까지 만들 거거든. 왜냐면 야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몰랐었는데 만들어 놓고 항등식이라는 얘기만 딱 나오고 났더니 그 다음에 현이 네가 그냥 풀려버리잖아. 그냥 풀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저 항등식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복잡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갈 거라고. 확인되죠? 자, 그럼 그 밑에 것도 볼까요? 네, 아니요. 기본 문제 3-4의 두 번째. 봤더니 이번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일 때 나머지를 찾으라고 그랬지? 네. 그럼 이번에도 뭐 하라고? 나눴다고 했으니까 컴선식 네. 풀러보자. 그러면 x의 세제곱. 잠시만요. 뭐. 응? 그리고 EX 마이너스 이거는 X 고 플러스 p 곱하기 x 플러스 1 이제 더하기 나머지 그럼 비워놨어. 자 나머지 생각해 보자고. 일단은 몇 차식이어야 될까? 그 나는 게 X 그러니까 2차식이니까 1차식 이하 1차 이하. 네. 그럼 우리 1차 이하? AX 플러스 정답. 요렇게.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제요? 전개해도 되지. 저거 정리한다. 이거 전개해서 비교해도 되지. 네. 숫자 대입해도 되지. 숫자 대입이요? 아니 뭐 수치 대입할래, 개수 비교할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가 더 편하겠어? 저요? 저는 솔직히 전자요. 하자 그러면. 아니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라니까. 자신 있게 해. 전개.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 그리고 요거 더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살짝 수정.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b. 자, 그럼 이제 비교. 1. 그래, p가 1. 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 a는 1이요. 끝. 서로 끝났잖아. 네. 그러니까 검사식만 만들면 문제 너무 쉽다니까? 응, 알겠지? 요렇게요. 자, 그러면 뒤로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문제 한번 봅시다. 3-5번의 첫 번째입니다. 뭐래? 나는 나머지를 구하래죠. 그럼 이번에도 또 뭐 한 거야? 그렇지. 나눴으니까 또 검산식이야. 근데 이번 건 앞에 거랑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냐? 뭔가 그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야 들어가고 나머지가 응, 맞아.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3-5는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게 미리 지금 땡겨 나온 거거든요. 자, 일단 검산식부터 적자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x-1에 x-2에 x 플러스 2에다가 무언가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가 더해지는 모양이지? 자, 그럼 일단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 나머지 자리에다가 플러스를 이쪽에다 당겨 쓰자. 나머지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씁시다. 네. 자, 이제 우리는 목만 채우면 되는 거지. 몫이요? 응. 목 없어도 되잖아요. 응? 아니, 일단 채울 거야. 일단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좌변 4차식 돼야 되잖아. 최고차의 계수 일단 x 따와야 돼. 아, 네. 근데 상수가 얼마인진 몰라. 네. 그래서 이제 찾으면 돼. 그러면 목도 찾을 수 있고 나머지도 찾는 게 가능해진다고. 확인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 전개하면은 쓸데없는 몫을 찾는 데 시간을 쓰겠지.
그래서 이번엔 전개가 아니라 수치 대입법을 쓰면 이 쓸데없는 몫은 안 찾을 수가 있다. 그지?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1을 넣어요. 맞아. x에 1을 넣어. 1을 넣는 이유는? 쪽이 0이 돼서. 그렇죠. 얘 어차피 쓸모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싸리 없애버리자. 그래서 1을 넣어서 식을 가볍게. 1을 대입. 그럼 두 번째는? 2를 대입. 맞아. x에다 2를 대입. 세 번째는? 3개 해가지고 3개씩 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했지. 3개 대입했지. 서로 다른 3개의 식이 나오겠지. 내가 찾고 싶은 문자 3개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까지 풀면 A, B, C를 각각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방금 얘기한 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잖아. 어차피 우리는 항등식의 논리 앞에서 문제 풀었던 대로 따라오게 된다라면 이 몫을 맞춰서 찾으면서 나머지도 같이 찾는 거잖아. 비교하면서. 그치? 근데 지금은 몫은 찾았어, 안 찾았어, 우리?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았지. 즉, 다시 말하면 몫을 어떻게 했지? 스킵한 거야. 몫을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찾았지. 맞습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의 공식화시켜서 정리를 해. 뭐라고 부르느냐?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 나눗셈을 진행할 때 몫은 안 궁금해. 치워버려. 스킵하고 나머지만 찾자.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 확인됐나요? 그때 그 나머지 정리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숫자 대입하기.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이거 항등식이지? 수치 대입 통해서 바로 나머지 찾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개수비교법도 방법이 있을까? 이 나머지 정리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쓸 수 있을까? 개수비교법을 하면 마찬가지로 다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잖아. 몫을 필연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몫을 스킵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은 나머지 정리해서 쓰지 않아. 그럼 나머지 정리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 대입법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야. 다른 방법이 2개가 더 있어.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어쨌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결국 항등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리로 얘가 그대로 들고 연결이 된다라는 걸 3-5번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나머지 정리라는 얘기까지 지금 한번 같이 해본 거고.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든 풀 수 있겠지.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럼 자, 두 번째 것도 볼까? 두 번째 게 이제 골치가 아프다. 뭐라고 나와 있어? x의 4제곱 플러스 2를 x-2의 완전 제곱은 x-2의 완전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이때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거 찾으라고 시켰어. 이거 찾는 거잖아. 네. 몫은 안 궁금해. 2차식.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몫을 안 찾고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요? 몫을 안 찾고요. 몫을 스킵하고 싶어. 그러면 몫과 곱해지는 여기를 0으로 만들면 되잖아. 네. 그래서 2를 하나 대입했는데 근데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렇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네. 그치?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의 문제 두 번째 풀이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못해. 그러니까 몫을 스킵하고는 못 찾는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정리 배우면 몫 스킵하고 할 수 있어요? 응.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나면 몫을 스킵하고 찾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못 찾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전개하라는 얘기야. 전개해서 직접 나누거나 아니면 여기 어차피 2차식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고쳐. 그냥 편의상 mx 플러스 n으로 고치고 여기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써놓고 연립방정식 풀으란 얘기지 뭐. 예? 확인돼요? A가 일단 1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뭘? 이거 전개해서 얘랑 곱해서 얘까지 더하면 4차식 쫙 나올 거 아니야. 개수 비교해야지. 아니 그걸 다 해야 돼요? 당연하지. 나머지 정리 그냥 자, 그럼 나머지 정리 안 배우고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줄까?
근데 이거 얘기해주면 내가 짜증날 것 같은데? 제가 응? 아니 복습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 시점에서 딱 멈췄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조리제법 쓰면 되잖아. 그냥 네. 맞아? 4차항의 개수 1 상수 3차, 2차, 1차 상수 네. 누구로 나눠? 2요. 2로 몇 번 나눌 거야? 2번. 가자. 1회, 2회, 2회, 4회, 4회, 8회, 8회, 16회, 18. 그 다음 다시 누구로? 2로. 1회, 2회, 4회, 8회, 12회, 24회, 32. 끝. 그럼 어떻게? 32에다가 X 마이너스 요거. 그러니까 32에 x-2 그리고 플러스 18. 계산하면 32x 마이너 46인가요? 네. 64에서 네. 18이니까 끝. 그리고 이게 목? 네. 몫은 x의 제곱에 플러스 4x 얼마? 11. 네. 나눗셈으로는 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조리제법을 그렇게 얘기를 해줬건만 근데 막상 생각 잘 안 나. 조리제법은 나눗셈에 직접적으로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 매년 보면 그래. 심지어는 모의고사랑 수능 모의고사 보였는데 0.1% 안에 들어갔던 친구도 있고 막 한데 0.01% 0.001% 막 이런 친구들도 실제로 나눗셈을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직접 이거 만약에 구해라 하잖아. 진짜 딱 이거야.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전개해버려 머릿속으로. 그리고 A, B, C, MN까지 빡빡 찾아버린다. 문제에서 이거는 답 적어버리거든. 그 상황에서 야 조리제법 쓰면 되잖아 하잖아. 그러면 다 지금 같은 표정이야. 진짜로 그게 잘 연결이 매칭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조금 매칭을 조금 해줄 필요는 있어. 나눗셈을 하는, 그러니까 나눗셈을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직접 해야겠다 조리제법 쓰자. 직접 나눠야겠다 조리제법 쓰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어차피 나눗셈에 대한 방법들이 쭉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결국 최종적으로 조리제법이 된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눗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조리제법. 그럼 반대로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이런 걸 찾고 싶어. 뭐 해도 돼? 조리제법 해도 돼. 전기요? 지금 이거 우리 원래 전개하려고 하잖아.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면 내가 이거 가르쳐주면 내가 짜증날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한 거잖아. 조리제법 하면서. 맞잖아. 지금처럼 이거를 다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잖아? 그럼 굳이 전개하지 말자. 어차피 얘가 목과 나머지가 된다는 거 알잖아요. 목과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나눗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곱해서 목과 나머지를 찾는다. 그러니까 곱한다와 나눈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타깃이 누구냐를 계속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과 나머지를 찾는 거야. 그럼 나누거나 어차피 전개 하나 조리제법 쓰자.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죠. 하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3-5번의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본 겁니다. 문제들 어때? 이거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네. 대신에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숙제하는 시간들이 달라질 거야. 방금 전에도 봐. 그냥 전개하려고 생각해봐. 오래 걸렸겠지. 근데 이렇게 풀면 금방 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하는 풀이법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서 집에서 숙제하실 때 이 풀이법을 가져갈 때 있지. 해보고 만약에 너무 오래 걸렸어. 선생님 이거 말고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건 없나요? 다르게는 안 되나요? 더 빨리는 안 되나요? 라는 거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가져와. 뭔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따로 다 체크해놔. 그래서 그거 내가 정석책 처음에 질문 받을 때 그때 다 얘기해. 그렇게 하나씩 확인 안 하고 그냥 쌓아두고 넘어가잖아? 2차 방정식 가서 터져. 내가 수업하는 2차 방정식 어려워. 다른 3차, 4차까지 다 끌고서 다 얘기하기 때문에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면 무조건 터져.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채울 수 있는 거 계속 물어보면서 채워야 돼.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